여기 버튼도 막 달려있고. 이거 무슨 버튼이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레지 컴퓨터의 바레지입니다. 드디어 봄입니다. 날씨도 되게 좋아지고 아직 저기 윗동네 저기 서울 쪽에는 아직 조금 많이 쌀쌀한가 보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부산 해운대 쪽에는 봄이 찾아온 느낌이 사뭇 듭니다. 하지만 요즘에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심들 하고 계시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다행이게 많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이에요. 부산에 있는 모 기업에서 메인 시스템으로 사용을 할 컴퓨터를 주문을 해주셨어요. 금액대가 상당히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에서 한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우선 시스템 구성 요소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CPU는 라이젠 3900X입니다. 작업용 CPU 중에는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위에 3950이나 3960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는 작업용 CPU 중에는 최고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포스팅하고 있는 커스텀 순행에 적용된 CPU도 3900X거든요. 써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진짜 좋아요. 확실히 그 전에 다른 시스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일단 CPU는 3900X, 그리고 메인보드는 B450 어로스 엘리트 기가바이트사에서 나온 메인보드고요. ATX 규격의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AMD에서 나온 라데온 RX 5700 XT 게이밍 X 모델이거든요. 이걸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그래픽카드죠.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PM981A를 메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조로 WD 블루 M.2 SSD인데 WD 블루 500GB M.2 SSD를 보조 저장 장치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같은 NVMe나 M.2 SSD SATA 방식의 SSD 정도만 달아줘도 서로 상호 간의 전송 속도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거든요.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보조 저장 장치로 SATA 방식의 500GB M.2 SSD를 장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기가바이트 B450 어로스 엘리트 메인보드 상에 이렇게 넣게 되면 M.2 1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SATA와 NVMe 겸용이고요. 그리고 M.2 2번 슬롯은 NVMe 전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일단은 NVMe에는 윈도우를 구동을 시키고 SATA 방식의 M.2에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DDR4 16기가 2개 구성으로 총 32기가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B450 어루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슬롯당 16기가 지원을 하거든요. 메모리 뱅크가 총 4개니까 최대 확장 시 64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32기가로 세팅을 해서 쓰다가 조금 모자란다 이러면 64까지 확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3900X를 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할 CPU 쿨러는 PC 쿨러사에서 나온 3열 일체형 순행 쿨러를 달아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체형 순행 쿨러를 달면 아무래도 공랭 쿨러보다는 발열을 안정적으로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3열이기 때문에 좀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케이스는 앱코에서 나온 슈트마스터 331S 스피리츠라는 모델이에요. 일단은 검은색 모델이고 앞에 LED가 이렇게 막 들어오고 좀 이렇게 너무 LED가 부각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잘 나오게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미들타워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커요, 케이스가.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는 적당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단에 쿨러가 이게 2개가 장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 쿨러까지 2개를 별도로 장착을 해주려고 쿨러까지 2개를 준비했어요. 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 331 스피리츠 케이스에 들어있는 번들 쿨러랑 동종이 쿨러입니다. 2개를 준비해서 같이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해줄 거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안텍에서 나온 에코네오 650W 터프 버전이고요. 그냥 에코네오 650W도 있고 터프 버전도 있긴 한데 두 개 차이는 크게 없어요. 전체적인 구성품은 이 정도까지고요. 이제부터 조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케이스 안을 한번 이렇게 잠시 이렇게 훑어보시면, 자, 케이스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면에 이렇게 3개 펜이 3개 달려있고요. 이게 5.25인치짜리 이런 펜은 왜 달려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걸 이렇게 달아놨다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그냥 빵 뚫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전면에 일단 펜이 3개 달려있고요. 후면에 이렇게 펜이 하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펜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펜을 2개를 더 달 수가 있거든요. 2개를 더 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뒷면에 여기 보시면 펜 컨트롤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펜 컨트롤러가 달려있고, 여기 리셋 스위치라든지 이런 게 이쪽에 다 달려있네요. 이게 펜 컨트롤러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뭔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케이스 선 정리를 하게 되면 요 방식대로 이렇게 쭉 케이스 선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은데, 케이스를 묶어주는 홀더 자체도 되게 안에 빡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게 배가 부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깊이는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만 더 깊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가 높이는 되게 높은데 뒤에 여기 폭이나 높이 이 두께가 조금 다른 케이스보다는, 요즘 나오는 케이스보다는 좀 낮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 케이스가 출시된 지는 조금 됐지만 요런 부분이 조금 그렇네요. 케이스가 크긴 되게 커요. 높이가 되게 크긴 하고. 자, 요런 이제 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정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최근에 많이 제가 취급했던 그 전에 또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케이스들과는 사뭇 다르죠. 여기 버튼도 막 달려있고, 이거 무슨 버튼이요? 하여튼 이게 버튼이 3개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버튼이, 아마 이 모드를 바꾸는 버튼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버튼이 달려있고요. 뭐 나머지 케이블은 다 똑같은데 요것만 조금 틀려요. 모든 펜들이 다 요 펜 컨트롤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조금 이렇게 선 정리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다시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대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메인 파워 커넥터는 케이스 펜을 연결할 때 쓰는 ID 파워 연결을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펜 컨트롤러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메인보드와 동기화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시스템에 3열 수냉 쿨러를 적용을 할 거죠. 3열 수냉 쿨러는 이쪽에다 적용을 해줄 거예요. 일단 앞판을 좀 한번 뜯어볼게요. 보통 앞판을 뜯을 때는 요즘 케이스들은 다 이렇게 앞판을 이렇게 하면 다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게다 그냥 바로 달아주면 됩니다. 쿨러는. 자, PC 쿨러에서 나온 3열 수냉 쿨러는 일단은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런 스티로폴 안에 요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적용될 펜 3개 들어있고요. 이렇게 3개 들어있고, 그리고 메인 수냉 블럭이랑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뭐 힘든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각종 케이블, 쿨러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뭔가 되게 단단하게 느껴진다. 이 펜이 되게 무거워요. 다른 펜보다. 뭔가 좀 야무지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울 있으면 한번 달아보고 싶어요. 진짜 확실히 뭔가 좀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 안에는 그게 들었겠죠? 이제 조립에 필요한 나사 같은 게 좀 들었겠죠? 자, 제가 필요한 것만 한번 빼내겠습니다. 그냥 나사 개수가 딱 맞게 들어있어요. 딱 맞게. 진짜 좀 여분으로 좀 넣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딱 맞게 돼있어요. 딱 맞게. 저희는 시스템이 AMD죠. AMD 타입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볼트 진짜 딱 맞게 들어가 있네. 어디다. 진짜 볼트가 딱 맞게 들어가 있어. 딱 맞게 진짜. 이제 일단 먼저 쿨러를 먼저 한번 조립을 좀 하고, 그리고 자, 요쪽 면이 안쪽 면이거든요. 공기를 밖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이쪽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장착되어 있는 요 번들 쿨러들 있죠. 요건 그대로 놔둘 거고, 요거는 따로 장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선이 지금 이쪽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줄 겁니다. 거꾸로 달아줘야지 되겠죠? 자, 나사는 무리 가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자, 일단 라제트가 이렇게 장착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고, 지금 전면 패널을 지금 제가 벗겨놨죠. 벗겨놔서 전면 패널을 씌우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전면이거든요. 그리고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은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지금 혹시나 제가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뾱뾱이를 이렇게 씌워놨거든요. 혹시나 모르잖아요. 이게 제게 아니니까 이렇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팬 3개 돼 있고, 안에서 빨아들여가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니까 팬 방향이 이쪽으로 달려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달려 있고, 그러니까 쌍팬 효과죠. 쌍팬 다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따로 달 수 있게 돼 있어서 되게 편하긴 해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뒤에 선은 조금 헬이긴 해요. 나머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상단에 지금 제가 추가로 2개 더 이렇게 이쪽 상단편에 추가로 쿨러를 더 달아주려고 쿨러를 이렇게 준비를 했죠. 이렇게. 일단 정면 IO 패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선은 다 정리를 해줬어요. 지금 밑에서 그 전면 IO 패널 쪽에서 나오는 선은 여기 다 있고요. 다 있고, 그리고 요 팬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그리고 위에 상단에 있는 팬에서 나오는 커넥터들은 다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자, 이거는 연결만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수냉클러에서 나온 거 커넥터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분리돼서 정리를 대충 해줬고, 요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온도 센서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보고 여기 뒷부분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줄게요. 그냥 일단 무슨 온도를 측정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메인보드 뒤편에 CPU 붙죠. 그쪽 부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딱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충 정리를 했고요. 이제 파워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파워 일단 장착을 했고요. 여기 파워에 보면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파워 선이 있잖아요. 선들이 패키지에 포장이 돼 있으면서 평소 때는 되게 이렇게 꼬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그 상태로 접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선 정리를 할 때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펴 주시는 게 이렇게 사용하시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 일단 본체 케이스는 어느 정도 조립이 다 끝났어요. 이제 메인보드를 넣어야지만 본격적으로 케이스 이제 선 정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메인보드 한번 넣어보고 정리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SD부터 먼저 장착을 좀 해줄게요. B450 어러스 알리트 같은 경우에는 요게가 M.2 1번 슬롯이고 요게가 M.2 2번 슬롯이에요. M.2 1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SATA NVMe 겸용이고요. M.2 2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NVMe 전용입니다. 그래서 M.2 방식의 NVMe SSD PM981A를 장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저장 용도로 같은 M.2 방식의 WD 블루 500기가를 또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NVMe SSD PM981A를 밑에다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로 이렇게 방열판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방열판을 장착한 다음에 여기 달아줄 거고, SATA 방식의 M.2 SSD는 여기다 그대로 장착을 해줄 겁니다. NVMe SSD 같은 경우에는 요런 방열판 하나만 달아줘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뭐 굳이 뭐 이게 달려있다고 해서 꼭 이걸 달아야 된다 뭐 이거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다 달아주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두 개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은 좀 싸제 방열판을 하나 장착을 해서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 서멀 패드 같은 경우에는 장착하기 전에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양쪽 다 비닐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하신 후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셔야지만 충분한 방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방열판을 장착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걸 장착하시기 전에 80mm의 이게 고정 지지대가 붙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80mm짜리 고정 지지대가 잘 장착이 돼 있죠? 그런 후에 자, 이렇게 톡 소리가 나면 여기 안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끔 홈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잘 장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볼트로 쪼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NVMe PM981A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리고 SATA 500기가짜리를 이쪽에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왕이면 이쪽도 그냥 방열판을 같이 넣어줬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여기는 M.2 1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따로 이렇게 고정 지지대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요걸 뜯어가지고 자 80mm, 42mm, 60mm, 80mm, 80mm에다가 장착을 고정 지지대를 일단 장착을 해주시고요. 자, 이러면 장착이 끝났죠. 그리고 방열판 밑에 보면 요것 또한 이렇게 비닐이 붙어 있어요. 요걸 떼줘야 돼요. 자, 요렇게 하면 모두 장착이 다 끝났어요. SSD는 장착이 다 끝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비닐 같은 거 되게 많이 붙어 있죠. 이런 거 다 떼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CPU를 넣기 전에 요 고정 지지대를 탈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CPU 쿨러를 장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고정 지지대도 다 이렇게 장착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이제 CPU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CPU는 장착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스냉쿨러, 그러니까 일정 스냉쿨러를 장착할 기본적인 지지대도 다 이렇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메모리 장착해야 되겠죠? 메모리를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을 장착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장착 다 해줬고요. 이제 케이스에 보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딸려오는 리모컨이에요. 색깔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같아요. 케이스에 이런 케이블 타이는 좀 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고정성은 있긴 한데 요 헤드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세게 잘못 잡아당기면 탁탁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일단 메인보드는 넣었어요. 메인보드는 넣었고 메인보드 고정을 좀 시킬게요. 서멀 그리스는 이제 CPU 쿨러를 장착을 해줄 거거든요. 서멀 그리스는 제가 언제나 사용하는 아틱에서 나온 MX4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붓으로 저같이 이렇게 해줄 때는 이게 붓에 있는 털 있잖아요. 털이 혹시나 묻는지 안 묻는지 정확하게 잘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털이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 영향을 안 미치겠죠. 스냉컬러 펌프 있죠. 펌프 이쪽에 이제 뒤에 이제 CPU와 맞닿는 부분에 필름이 씌워져 있거든요. 요걸 잘 벗겨 주셔야 돼요. 한 번씩 요걸 제거를 안 하시고 그냥 붙이시면 아무 효과 안 나거든요. 이게 선이 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빠듯해 보여도 지금은 약간 이게 이렇게 선이 타이트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타이트하진 않습니다. 자, 여유가 있고 이 재질 자체가 조금 그래 보여서 그렇지 요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조립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다 조립이 됐고요. 일단 간단하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전면 I/O 포트에서 나오는 각종 케이블들 다 연결됐고요. 그리고 CPU 쿨러, 순행 쿨러까지 다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고 상단에 120mm짜리 팬 두 개 더 장착을 해줬고요. 그리고 SSD 다 장착을 해줬고 뒷면을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선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뒷면을 또 보시면 이렇게 뒷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줬어요. 이거는 솔직히 무슨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온도 센서 같긴 한데 이 뒤에 붙여놨어요. 그냥 붙여놓고 나머지 선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건 그래픽카 선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한몸티기 여기 있죠. 이게 모든 쿨러들이 다 이렇게 그 순행 쿨러 쪽에서 나오는 쿨러 팬 전원이랑 그리고 RGB 연동하는 케이블들입니다. 이게 저 상단 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조금 팬 컨트롤러가 있어서 조금 뭐 비교적 선정리하기가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마찬가지로 I/O 포트 전면 I/O 포트에서 나오는 선들은 따로 정리를 해줬어요. 따로 정리를 해줬고 케이블 타입 큰 것만 좀 끊어내면 파워 같은 거는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 카드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MSI에서 나온 라데온 RX 5700 XT 트윈 프로저 7이 적용이 된 게이밍 X 모델입니다. 요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할 거고 그래가지고 그래픽 카드 있죠?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그래픽 카드를 제외하면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어마무시하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자 이거 빼주고 펜이 엄청 크네요. 엄청 크고 근데 되게 슬림해요 펜이.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자 그리고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죠. 숙제가 뭐냐면 이 그래픽 카드 자체가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컴퓨터를 세워놨을 때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지대를 하나 받쳐줄 거예요. 자 지지대를 하나 이렇게 장착을 해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커스텀 스웩 PC에 사용을 했던 PET 지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지지대보다도 되게 튼튼할 것 같아요. 원통형으로 돼 있어서 엄청나게 튼튼하고 그래픽 카드가 밑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용 양면 테이프 있죠. 되게 이게 경화가 되면 지금은 말랑말랑하지만 경화가 되면 되게 딱딱하게 딱 붙어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탈거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지지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그 커스텀 실행할 때 PET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게 쓰고 옆에서 잘라낸 조금 남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놔뒀다가 계속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났고 이제 테스트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윈도우 설치하고 뭐 전반적인 세팅을 다 할 겁니다.